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실습 기여와 콜랩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블록 구성과 기본 모델 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블록 세팅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데이터를 불러오기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와 규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학습 효율과 최종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핵심 단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눠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셋은 말 그대로 모델이 직접 배우는 데이터입니다. 이미지를 보고 특징과 패턴을 학습하는 데 쓰입니다. 검증 데이터셋은 모델이 직접 학습하는 데 쓰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학습이 끝난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시험 문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교재 문제로 공부하고 실제 시험 문제로 성적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코드에서 valid PCT 0.2라고 쓰면 전체 데이터 중에 20%를 검증 데이터셋으로 따로 떼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seed 42라는 설정입니다. 랜덤 시드는 실험의 재현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무작위로 나눌 때 그냥 랜덤으로 돌려버리면 매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드를 42로 고정해두면 무작위 분할이더라도 항상 같은 데이터가 학습 검증에 들어가게끔 보장됩니다. seed 42는 데이터를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무작위로 나눌 때 사용되는 랜덤 시드 값입니다. 이 숫자는 특정 의미를 갖기보다는 실험의 재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시드 값을 42로 설정하면 무작위로 데이터를 나누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동일하며 같은 이미지들이 학습 및 검증 데이터셋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다시 진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결과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얻은 성능과 여러분이 같은 코드로 돌렸을 때 얻는 성능이 똑같아집니다. 즉 연구자가 실험을 반복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블록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패스트 AI에서는 데이터 블록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어떻게 불러오고 나눌지 등을 상세히 지정해야 합니다. 인풋은 이미지 블록, 입력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아웃풋은 카테고리 블록, 각 이미지의 정답, 즉 클래스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포레스트, 워터, 얼반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get items는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지 정합니다. 여기서는 get image files pass를 이용해서 특정 경로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스플리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랜덤 스플리터 valid PCT 0.2 seed 42를 사용해 전체의 20%를 검증용으로 떼어놓습니다.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 랜덤 시드는 42로 고정합니다.
getY는 정답 레이블을 어떻게 가져올지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parent 레이블을 사용해서 이미지가 들어있는 폴더 이름을 그대로 정답으로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 forest 폴더에 있는 이미지는 전부 forest라는 레이블을 붙는 구조입니다. 아이템 tfms는 데이터에 적용할 전처리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resize 64를 적용해서 모든 이미지를 64 곱하기 64 픽셀 크기로 통일합니다. 이렇게 해야 모델이 데이터를 일관되게 넣을 수 있고 연산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렇게 정의한 데이터 블록을 실행하면 DLS라는 데이터 로더가 만들어집니다. 이 DLS는 단순한 데이터 묶음이 아닙니다. 이미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미지 크기는 전부 64 곱하기 64로 맞춰져 있으며 각 이미지에는 폴더 이름에 맞는 정답 레이블까지 깔끔하게 붙어 있습니다. 즉, 모델에 바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모델을 실제로 학습시키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실행해 보면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가 약 88.7% 정도로 나옵니다. 꽤 준수한 성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확도가 몇 %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잘했는지 또 어디서 틀렸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혼동 행렬을 시각화해 봅니다. 혼동 행렬의 대각선은 정답을 제대로 맞춘 경우입니다. 대각선 밖은 모델이 틀리게 예측한 경우입니다. 즉, 대각선은 합격, 나머지는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증 정확도가 약 88%라서 대체로 잘 맞추고 있지만 대각선 밖에도 꽤 오분류가 존재합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 정규화된 혼동 행렬을 사용하면 각 클래스별로 어느 정도를 제대로 맞추고 어느 정도를 헷갈렸는지 비율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훈련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탑 로시스, 즉 모델이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이미지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숲인데 모델이 초원으로 판단해 버린 경우 혹은 물 이미지를 도시로 착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사람 눈으로 보기에도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이 틀렸다고 탓하기보다는 원래 데이터 자체가 구분하기 힘든 경우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이 어떤 상황에서 헷갈리는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블록 구성과 기본 모델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능 향상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